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는 독해 2부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독해 2부문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섞여져 있는 걸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하는 것이 독해 2부문이죠. 그런데 얘가 사실상은 어렵게 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얘 뒤에 얘 갈 것 같은데, 이 앞에 이거 올 것 같은데, 말로 만들면 말이라는 게 사실상은 순서 없이 그냥 얘기를 해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헷갈리면 또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독해 1은 오히려 괜찮은데 독해 2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전략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우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3단계로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핵심 전략 포인트 가고, 이게 문제화 됐을 때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형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기억합니다. 접속사 호응은 기억해라가 아니라 틀리지 않기죠. 일단은 얘는 난 접속사로 시험을 내겠어라고 하고 내는 영역이에요. 접속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호응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HSK 4급의 기초를 닦는 강의가 아니라 시험에 임박해서 대비 특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접속사는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셔야 해요. 근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살펴보시고 문제 풀면서 또 숙지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접속사 호응은 기억하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시간 순서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알고 보면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로 문장이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많이 드는 예문이에요. 6급 가서도 똑같은 예문을 들어요. 영화 보러 가다 할 때 우리는 보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적을 먼저 얘기해요. 보러 간다고.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취칸디엔잉이죠. 왜냐하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요즘에는 좀 영화 보기 힘든 그 시국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러 갈 때에 뭘 먼저 해요? 가는 게 먼저예요. 가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러 간다고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서 보는 거예요. 시간 순서예요. 그러니까 문장 시간 순서예요. 그리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볼게요. 접속사 호응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접속사 중요해. 틀리지 말래. 근데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죠. 자, 보시면 일단은 물고기에 대한 얘기, 그죠? 생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주인공이 이제 있어야 돼요, 주어는. 그래서 생으로 먹을 수가 없대 해놓고 只有才 뭐뭐 해야만이 비로소 뭐뭐 하다. 只有才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접속사죠. 그러면 只有가 먼저 오고 자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익혀서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다. 뭐가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는 올 수 없고 이 생선은 이렇게 하는데 단지 뭐뭐야 뭐뭐 한다. 접속사를 기억해야 내가 순서를 제대로 맞추겠구나. 시간 순서 볼게요. 첫 문장이 뭐냐면 왕예예가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션티가 不好해요. 그러니까 북방의 한冷的 이 날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 그를 데리고 난방으로 갔대요. 이게 만약에 뒤섞여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봐야 해요. 일단은 수어이니까 얘는 절대 앞에 못 오겠다. 인과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쇼볼리아오도 주어가 없는 상태니까 얘가 또 앞에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 얘가 제일 앞에 오겠구나. 주어가 있잖아요. 왕예가 연세가 많으셔서요. 몸이 안 좋으신 게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견디지 못해서 따님이 데리고 간 거잖아요. 따님이 데리고 가서 북방의 날씨를 못 견딘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슝슝 지나갔어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집었어요. 접속사, 그다음에 시간 순서, 인과관계. 그래놓고서 제가 이제 전략은 좀 짧게 하고 예문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지 적용을 시켜봐야 정확하게 이제 또 우리가 점수의 상승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론만 보는 것보다는. 자, 볼게요. 분석을 할 때 일단 선생님이 주어가 있냐고 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 A랑 나이를 보러 갔나 봐요. 보나 봐요. 누가?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슌비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해에 간 김에 그 음식점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 게 먼저죠. 그 뭐뭐 하는 김에 들린 거예요. 뭐뭐 하는 김에 들린 거예요. 얘도 절대 앞에 못 오죠. 메인 행동이 있어요, 슌비엔은.
아, 싱지티엔, 시간 나오네? 시간 나오면 웬만하면 앞에 배치가 되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풀리기 쉽겠네. 일요일에 고향을 좀 방문할까 해요. 이 문장 자체는 워라는 주어가 생략된 형태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일단 일요일이 돼야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왜냐면 눈에 띄는 접속사는 없어요. 슌비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 날에 이렇게 하고 보러 가서 그 김에 잃어버린 두고 온 물건을 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슌비에는 두 번째 보러 가는 게 메인이죠. 그 김에 집에다 두고 놓고 온 책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C, A, B 순으로 배열하면 됩니다. 자, 시간 나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휘 볼게요. 슌비에 뭐뭐 하는 김에 앞에 이거 하는 김에 하고 뒤에로 문장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맨 앞에 선두에 처음 하는 행동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선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바로 수로 앞에는 조동사로 네, 인가이랑 똑같죠. 뭐뭐 해야 한다. 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회일 라오지한데 그 사이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양사로 쓰였다라는 거. 동양사죠.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넘어갑니다. 57번 문제를 볼게요. 然后 如果 그다음에 先 딱딱 나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이 흐름부터 보셔야 돼요. 주어를 필두로 해서 문장의 흐름이나 접속사나 순서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루거가 여기 뒤에 我想和你们 해놓고 내가 너네랑 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루거가 문장 앞에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래놓고 보시면 라노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하고 난 다음이라서 얘는 문장 앞에 못 와요. 시엔이 오고 보통 라노가 오죠. 우선 뭐뭐 하고 난 다음에 뭐뭐 하자. 근데 이 시엔이 가장 먼저 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워먼이 앞에 나와요. 나랑 너네를 합쳐서 얘를 받아서 워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로고어를 먼저 쓰는 게 맞겠죠. 만약에 내가 너네랑 같이 뭐 하이난다오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우리는 우선 뭘 해야 해? 그죠? 비행기표 먼저, 기차표 먼저 사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지 로고어, 시엔, 랑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B, C, A로 가는 거죠. 접속사 홍, 로고어는 그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거라서 제일 앞에 올 수 있고요. 시엔이랑 란호로 연결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호응 관계 였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베이 하이난다오는 참고로 어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8번 갑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56번이랑 57번은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58번이랑 9번이랑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거 보시면 人生的酸甜苦辣之后 이게요. 之后가 나오는데 동작이 없어요. 인생의 시고 달고 쓰고 매운 인생의 희노애락을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인생의 희노애락 후회가 아니라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배웠다. 지오랑 자이는 배웠으니까 B 다음에 C가 오는 건 맞는데 이 A를 어디에다가 놔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체험을 한대요. 그래놓고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대요. 뭘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가 가는 거죠. 자이는 모든 행동이 끝나고 그제서야일 수 있기 때문에 주요로도 받긴 하지만 쯔호에 뭐뭐 하고 나서 비로소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가요? 只有体会过人生的酸甜苦辣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였습니다. 접속사 호응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酸甜苦辣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인생의 희노애락. 体会 체험하다. 更加 끙이 더욱이죠. 정수는 성숙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59번. 改变了예요. 다짜고짜 변화시킨대요. 주어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科学技术的快速发展 이거는 수로가 없네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겠네요. 21세기는 시간이니까 얘는 어렵지 않네요. C, B, A 순으로 가면 되겠어요. 시간 쓰고 인과관계. 왜냐하면 21세기가 되고 나서 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간 순서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후딱후딱 달려왔죠.
독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 중요합니다. HSK 4급 때부터 시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5급, 6급까지 시간의 제약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단어 볼게요. 改变, 바꾸다. 科学技术, 과학 기술이죠. 快速,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의 发展, 발전입니다. 改变은 变化는 변화 명사, 变은 바뀌다라는 이것도 동사지만 얘는 무엇을 바꾸다라는 동사예요. 목적어를 받는 改变.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바꿨다. 改变은 단어는 조금 헷갈리지 않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잠깐 문제 나올 때마다 멈춰놓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할 때에도 사실 혼자 일방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를 좀 풀게 하고 너 왜 이거 이렇게 답으로 골랐어? 이거 왜 고르셨어요? 어떠한 프로세스로 문제를 푸신 거예요? 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최대한 모든 학생들에게 그걸 좀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 푸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앞에서 전략도 들었고 예제 문제도 풀어봤으면 그 오늘 5문제 중에서 앞에 2개는 강의를 듣고 뒤에 거 이렇게 쭉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60번도 한번 잠깐 멈춰놓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뭐 문장이 긴 것도 아닌데 답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你要是는 如果랑 똑같죠? 만약에 뭐뭐라면 어떤 상심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해놓고 이제 행동 잘 볼게요. 특별하게 야오시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의 호응이 얘가 올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봐야 돼요. 내가 너를 데리고 대화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전화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그죠? 전화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눠줄게. 그 인과관계 시간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쉬울 수가 있어요. 지문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접속사가 땅 해서 오히려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접속사가 없어도 읽을 만한 문장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심하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얘기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C, B로 이어져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야오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루구어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순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독해를 쭉 독해 이 부분을 HSK 4급 독해 이 부분 달려왔습니다. 자, 정확한 거 접속사, 시간 순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알았어요 해도 사실 문제를 풀 때는 그게 다른 얘기라는 거. 그래서 오늘 비교적 적지 않은 문제를 풀었지만 반드시 이거 적용시키면서 추가로 문제 풀어보시면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2개가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중간, 끝까지 맞춰서 순서 배열하는 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빠른 속도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 중요하다는 건 매번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은 얘기예요. 신경 쓰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이 여러분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